일반적으로 참여하죠? 어디에? 온갖 활동에 참여를 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리고 during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썼으니까 그쵸? 이거를 하는 동안에 그럼 뭐 하는 동안이겠어 얘들아? 각종 그쵸? 참여하는 활동하는 동안에 이렇게 되겠죠. during which 자, they indicate 누구? 소비자들은 indicate 무슨 뜻이야? 무언가를 나타내다 이런 뜻이죠? 그럼 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뭐를 나타내? 그들의 desire, 그들의 preference, 그들의 wants를 나타낸다. 그래서 그들의 욕구와 그들의 선호와 그 다음에 마케팅 용어로 정의되는 wants, needs라고도 하죠. 요구사항을 드러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그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의 필요성이 우리가 파악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치, 미치로 표현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거나 어떤 그룹에 참여하거나 그 밖에 등등의 방법은 자, 목적이 뭐라고요? 마케팅이니까 detect consumers emotion. 그렇죠. 소비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 제품에 대한 선호가 될 수도 있고 이미지, 뭐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모아하기 위한 그렇지, 감지하다 이런 뜻이죠. 그게 목적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주제문이 좀 더 구체화되죠. 문제는 뭐냐 하지만 with 이 모든 것들이 이 파악이 뭐가 되냐? with부터 여기까지. 자, varying 하면 무슨 뜻이야? 다양한 이런 뜻이죠. 정도나 비율이란 뜻이죠. 성공. 그러면 이 방법들로 소비자의 니즈가 무언가를 파악하는 것이 되게 성공률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효과가 없을 때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기존의 마케팅 방법으로는 소비자의 니즈 파악이 조금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기존의 마케팅은 소비자 필요 파악에 효과적이지 않을 때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경우가 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성공할 때도 있고 안 될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파악하는 행동의 그 방법들은 그리고 나서 얘들아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로 이 방법 안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을 해. 그런데 굳이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당연히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겠죠. 그럼 where부터 저기까지 수식어구를 끊어버리면 돼.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이 방법들, 기존의 마케팅 방법들이 어떻다는 거야? 굉장히 labor 하면 노동이란 뜻이죠? 그럼 사람들의 수고로움이나 노력도 우리 노동이라 할 수 있지. 그것들이 어떻게 된 상태야? intensive 무슨 뜻이야? 집약적인이란 뜻이야. 그럼 집약적이란 얘기는 노동과 수고로움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덜 들어간다는 얘기야? 많이 들어가죠.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 결과적으로 동사 두 개. 그래서 rarely 부정어구죠? 거의 applied to 이렇게 되는데 apply 뭐죠? 여기서는 적용된. 그래서 방법이 사실은 적용이 거의 되지 않을 뿐더러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병렬구조 되는 거죠. applied 어떻게? 굉장히 사이즈가 적을 때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럼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 그렇지. 기존의 마케팅 방법이나 그 수단이 효과적이지 않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이번엔 뭐예요? 새로운 등장. AI에서 사람한테 영감받은 이 AI라고 하는 기술은 여기서 끝났죠. 서치 메소드.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있는 그 방법들을 어떻게 만들어준다? possible.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기존에 소규모로만 가능했던 그 방법이 어떻게 가능해? 그쵸? 스케일 하면 규모란 뜻이죠? 뭐 눈급이란 뜻도 있지만 그래서 대규모로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자세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뭐예요? 즉각적인 어떤 결과. 소비자들이 요즘에는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너무 좋아한대. 이거 즉각적이란 뜻이죠? 그걸 전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러면 기존에 불가했던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해졌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서 뭘 얘기하는 거야? AI 기술로 활용한 마케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요게 들어가야지 핵심 소재잖아요. 어딨죠? 그죠? 일반적인 이거 뭐예요? 이건 응용이죠. 하나씩 살펴보자. 그러면 비즈니스 영역에서 AI 기술의 활용을 얘기한 건 아니죠. 그죠? 활용만 얘기한 게 아니라 기존에 못하던 것을 AI 기술로 이뤄낼 수 있다가 더 포커스니까 2번은 왜 틀렸죠? 그쵸? 소비자들 어떤 감정을 고려한 그런 제품 디자인의 방법은 어떤 거냐? 그럼 제품 디자인의 어떤 방법은 아니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리액션, 반응을 파악하는 거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 가지 수단 쓰겠죠? 하지만 제약이 있었다. 근데 극복했다. 자, 그 다음에 컨벤션 하면 무슨 뜻이야? 기존에. 그럼 기존에 소비자가 집중된 마케팅 전략의 유형은 어떤 거였냐? 유형은 소개한 적 없어. 기존의 마케팅이 제대로 효과를 못 이뤘다고 얘기했지 유형을 소개한 적 없으니까 안 되죠. 베네핏은 2점이죠. 자, AI 기술이 해냈네요. 뭐 하는 데서 해냈다고 파악해야 돼? 그렇죠.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감정이나 또는 욕구. 그런데 뭐에 반응한? 당연히 그쵸, 마케팅이니까 제품에 반응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게 되는 AI 있죠. 그 답은 5번으로 보시는 게 명확했죠. 자, 그래서 주제문은 애들아 어차피 답이니까 따로 정리하진 않을게. 자, 그리고 4번으로 가봅시다. 4번. 자, 여기는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개념이 소개가 되는데 인지적으로 조화롭지 못한 두 개의 대상이 소개가 되죠. 그래서 이 인지 부조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게 방법이 될 수 있을까를 설명한 글이었어요. 자, 우선 살펴보자. 자, 사람들은 직면하게 되는데 핵심 소재가 나오죠. Cognitive dissonance, 인지 부조화. 그럼 인지적으로 조화롭지 못하다는 얘기는 어떤 것들이? 그렇죠. 일치되지 못한다. 뭔가 서로 상반되는 개념에 뭔가 부딪히는 느낌이 드는 거지. 조화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무언가 부딪히고 조화가 안 되게끔 만드는 대상이 있겠지. 그러면 이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것은 arouse된 개념이다. 자, 우리가 arise가 있고 arouse가 있죠. 무슨 차이예요? arise 무슨 동사야? 자동사. 무슨 뜻이야? 발생하다. 비슷하죠? 타동사. arouse 무슨 뜻이야? 일으키다. 약간 cause 같은 의미야. 유발하는 거. 그러면 두 가지 생각에 의해서 발생되는 인지 부조화. 자, 첫 번째는 이 생각. 두 번째는 이 생각. 이렇게 되는 거지. 두 가지 생각. 자, 얘네가 서로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니까 부조화가 발생하겠죠. 자, 첫 번째 생각은 어떤 생각이야? 동격의 대시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올 거예요. 자, 누군가가 뭐다?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사회적 판단이 이끌어진답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결정이나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정관념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과 자, 두 번째 생각은 뭐냐? 바로 동격의 대수로 또 연결시킨 거죠. 그럼 하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야? 하나는 뭐겠어? 고정관념이 없다라는 생각이겠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one is good, 훌륭해, fair, 공정해, rational, 뭐예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얘들아, 위에 고정관념이라고 나와 있는 그 개념하고 이 형용사들은 서로 어떤 관계? 반대죠. 고정관념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부조화는 왜 일어나는 거야? 그치? 나는 고정관념에 영향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과 아니 난 고정관념 같은 건 없거든. 나는 합리적인 사고자야 라고 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개념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보자. 그러면 우리가 인지 부조화를 지금 소개받아서 개념의 소개가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one of these cognition must change. 자, 이러한 인식은 다시 보겠어? 이 두 가지 생각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바뀌어야 되죠. 왜? 부조화를 일으키니까. 그쵸? 이유는 당연히 뭐겠어? 의미상주어 투부정사 쓴 거죠. 그래서 in order to에서 in order for to로 바꾼 거죠. 그래서 부조화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아예 없애는 건 안 되고 be is 한다는 거 무슨 뜻이야 얘들아? is 경감되다. 경감된다는 거 무슨 얘기야? 그치, 완화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치, 서로 부딪히는 게 조화로움이 지금 격하니까 한쪽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하나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말하는 게 뭐야? 두 번째 단락제 맥락이 되는 거죠. Which one change? 그러면 도대체 둘 중에 어떤 생각을 변화시키면 되냐는 거야.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it is almost always the cognition that is open to change. 당연한 얘기야. 그러면 좀 더 변화하기 쉬운 개념의 인지가 변화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두 가지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 중에 어떤 게 변화하기에 더 쉽겠어? 이 경우에는 말이지 바로 어떤 인지라는 거야? 그렇죠. 어디 가서 이렇게 고정관념에 대한 인지가 훨씬 더 변하기 쉽다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겠어? 어떤 식으로 고정관념에 대한 변화가 발생할 것인가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rather than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rather than 그렇게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않고 부정으로 보시면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evaluate 평가하다잖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고정관념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허용하지 않겠다. 우리 자신을 come to 도달하는데 그러한 결론에. 그럼 그러한 결론은 어떤 거겠어?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고정관념 썼다면 내렸을 결론. 다시 말하면 고정관념을 사용한 그 결론이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고정관념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게 바로 그쵸, 변화된 거야. 그 대신에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문장 구조만 볼게요. 우리 자신을 설득시키는 거죠. 간목, 직목으로 보시면 되죠. convince. 자, 뭐라고 설득시키면 돼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정하고 논리적인 사고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되죠. 자, in other words 조금만 더 볼게요. 다시 말하면 같은 말 하겠지만 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한다. either or. 자,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이렇게. 자, 우리는 어떻게 한다? 깨닫지 못하고, 그쵸? 의식적으로 인정하지는 못한다는 거야. 자, 어떤 사실? 대시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나오죠. 자, 병렬 구조. 네, 명확하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실제로 정말 어떻게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stereotype 같은 경우는 얘들아 고정관념이라는 명사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고정관념을 갖다, 뭐 편향되다 이런 동사로 쓸 수 있어. 그래서 동사 강조했으니까 알 수 있죠? 우리가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정말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동사,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만들어진 그 여러 가지 인상들이 그쵸? 뭐 부정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나 고정관념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걸 인정함으로써 fair하고 rational한 thinker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제문 찾아보자. 우리는 결국엔 인지 부조화에서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인정하는 거, 고정관념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쵸, 페어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뭐 하는 거죠? 합리화하다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인지 부조화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치?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건 내 자신에 대해서 이미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지. 난 고정관념에 영향받는 사람이지만 나는 페어한 사람이야. 그러면 자아상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돼? 유지하는 게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아상이 왜 나오냐? 바로 인지 부조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명확한 하나의 자아상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의 셀프 이미지를 그쵸? 뭐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고정관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이 하고 우리가 합리화하는 거니까 답은 몇 번? 1번이라고 보셨으면 됩니다. 나머지 중에 혹시 있어요? 자, suppress는 억압하다. 그래서 네, 요거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를 억압하는 개념은 아니죠. 그 다음에 enhancing logical thinking. 자, 우리가 어떻게 한다?
스테레오타입을 인정함으로써 어떻게 한다? 로지컬한 생각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이거 성찰이죠. 성찰을 통해서 고정관념의 인식을 향상시킨다. 그 다음에 5번은 얘들아 근데 이거 다 잠깐만 얘들아. 맞아. 얘들아 혹시 이거 답 3번으로 고른 사람 있니? 3번? 3번 오답인 사람 있어? 없어? 그럼 3번 따로 설명 안 해도 돼? 오케이.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냥 넘어갈게요. 헷갈리는 포인트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인지 부조화를 활용하기, 뭐 하기 위해서? 사회적 선호를 우리가 조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적 선호는 언급된 적이 없으니까 인지 부조화를 활용한다는 얘기도 할 수 없죠. 답은 1번으로 보셨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함수 그리 초론을 보자. 함수도 잘 풀긴 했지만 해부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34페이지 가보세요. 자, 34페이지에 주어진 이 함축 의미의 표현을 먼저 직역을 해보면 사실은 cultural relativist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서 알아야 되는 표현은 뭐냐 바로 이거죠. 3만 피트라고 볼 수 있죠? 3만 피트 위에서 문화적인 상대주의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문화적인 상대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첫 번째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상공에서 3만 피트에 떨어져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여기에서 왜 이 존재가 없을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보시면 되죠. 자, 이런 말이 애초에 있대요. 그러면 처음에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법칙을 소개하죠. 이게 뭐냐면 공기역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공기역학은 물리이자 또는 과학이라고 볼 수 있죠. 법칙이니까. 그러면 물리고 과학에 관련된 어떤 법칙들은 작용을 하는데 관련성이 없이 작용할 수 있다. 자, 어떤 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편견과 무관하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대응되는 걸 알 수 있죠. 3만 피트에서 어떤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법칙이 존재할 거고 그 안에서 문화적인 어떤 요소가 작용할 수 없다. 그 문화적인 요소를 뭐로 표현한 거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편견을 얘기하는 거지. 그쵸? 다시 말하면 과학의 영역에서는 사회, 정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관련돼 있다, 관련돼 있지 않다? 일단은 관련돼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죠? 그 다음 거 넘어가서 보자. 자, 그리고 여기서 걔네들은 누구겠어? 그쵸? 물리 법칙이자 공기 역학 법칙을 얘기하는 거지. 자, 디스퓨트 한다는 건 논쟁을 한다는 건데 인이니까 논쟁의 여지 없이 너무나 분명하게도 걔네들은 진리이다. 자, 그리고 너는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그러면 뭐를 어떻게 논의하냐? to부터 원래 to extend 뭐뭐 할 정도까지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생략합시다. 이렇게부터 여기까지. 문장 끝까지 보자 얘들아. 문장 끝 어서 그냥 여기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물리 법칙이라고 해도 그쵸? 사회 문화적인 것과 관련이 없는 거지 얘는 여러 가지 논의는 될 수 있다. 그런데 하지만 여기 훨씬 더 중요하죠. 문제는 뭐냐? 기본적인 어떤 과학적인 개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꾸며주네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 과학과 관련된. 그것은 뭐냐? 아주 분명하게 부사로 두 개로 그리고 너무나 혼란스럽게도 어떻게 돼 있어? 요즘에 missing, 놓쳐진, 없는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부재하다는 얘기죠. 어디 담론 또는 대화란 뜻이죠. 그럼 어떤 측면에서 기본적인 과학이 사라졌냐? 바로 사회 정치적 담론 안에서 다뤄야 될 과학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 과학적인 개념이 지금 현재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물론 사회 문화적인 것과 무관하게 과학이 발생하고 법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 담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다뤄줘야 될 어떤 개념 자체도 지금 부재한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부재한데 어떻게 되냐? 자, 여기 봐보세요. 이거다. 대은 이거. 그러면 지금 부재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되는 그 개념은 바로 무엇이냐?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자, 동격의 대수를 연결시키죠. 뭐예요? 어떠한 질문들은 자, 어떤 특징? 첫 번째 형용사, 두 번째 형용사. 옳고 명확한 대답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과학적 질문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 갖고 있어야 돼? 분명하고 옳은 정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는 될 수 있지만 다양한 방향으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질문들, 그런 명확한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질문들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 결국엔 과학에서 말하는 그렇지 과학적이면서 그러한 대답은 진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됐죠? 물론 이런 얘기는 해. 그런 과학적 질문, 명확하게 답이 딱딱 내려지는 질문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not easy to ask. 우리가 하기 쉬운 일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필요성이 없나?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 답들은 어떻게 하다? validate 뭐예요? 유효하다고 입증하다 이런 뜻이죠. 그냥 입증하다고 해도 돼. 던지기 어렵고 증명하기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실험이나 관찰로서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다? 입증할 수 있는 사실들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제를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뭐예요? 과학은 분명하고 정확한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답을 찾음으로써 진리 추구하고 그것이 과학다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은 당연히 뭐예요? 과학이죠. 그리고 이것은 뭐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거 사회, 문화, 정치적인 어떤 맥락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한번 찾아봅시다. 함축 의미 추론이니까 첫 번째, 자, 문화적인 상대성. 문화마다 뭔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상대성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법칙이다. 자, 문화를 다뤄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더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쵸, 과학이 추구해야 되는 어떤 방향, 질문을 던지고 보편적이고 어떤 거에 영향받지 않은 상태로 진리로 존재하는 걸 얘기하는 거. 내가 틀렸죠? 자, 인투이션 직관이죠?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어떤 거? 과학적 정확성. 직관을 소개한 적도 없고 과학적 정확성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다고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이것도 틀렸죠? 자, 문화적인 해석. 그것은 객관적으로 관찰로 이루어진다. 그럼 문화적 해석에 대해 다룬 적 없으니까 안 되죠. 자, reason, emotion. 이성과 감정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얘가 모두 균형 잡힌 판단에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판단에 필요한 요소를 훑어본 적은 없으니까 안 되죠. 자, 과학적 진리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그냥 과학 사실이죠. 과학적 진리는 적용된다. 어떻게? 보편적으로. 그러면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애가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관련성 있죠? 그리고 요 표현이 아주 중요했죠. 자, 이거 무슨 뜻이야, 얘들아? regardless of의 다른 뜻. 뭐뭐와 관련 없이. 상관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인 관점. 다시 말하면 문화, 정치,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였냐? 사회적인 것과 휘둘리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관련 없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5번으로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얘들아, 실제로 내신에서
이 지문을 갖다 쓸 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만약 5번이 답이었으면 5번에서 단어 몇 개 변형해가지고 아예 선지의 답을 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문제 풀 때 선지에 나와 있는 오답이나 정답도 명확하게 여러분이 좀 분석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요건 다 할게 얘들아. 자, 2번 살펴봅시다. 자, 사실 and hamburgers 이거 너무 짧았죠. 그리고 나서 햄버거가 탄생했어. 그러면 뭐가 전제가 돼서 그 다음에 결과로 햄버거가 나왔는지, 햄버거가 탄생하기 전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났던 일련의 일을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근데 그 프로세스는 아주 간단하니까 간단히 보자 얘들아.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는 사냥을 멈췄죠. 그랬을 때 그 소떼들의 이거 무리 또는 떼란 뜻이야. 얘네들은 would 자, tolerate 하면 무언가를 용인하다, 뭐 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tolerance가 뭐 인내 이런 단어도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얘네를 죽이지 않으니까 야생 소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느꼈다는 거야. 뭐를? 가까이 다가오는 존재의 인간을. 그럼 뭔가 경계가 서로 풀어졌네요. 오케이.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또 뭐 했냐? 우리의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 봅시다. 우리의 최신의 조상들, 우리한테 조금 가까운 조상들이 그래 뭐 할 수 있었냐면 이해할 수 있었어. 뭐 가까이서 얘네들을 볼 수 있으니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야생 소떼들의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는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서 뭐까지 할 수 있었어 얘들아? 뭔가 위험한 하지만 조금 더 창의적인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할 수 있었죠. 그러면 과정이 좀 있으니까 하자면 야생소를 죽이지 않게 됨으로써 관찰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 이 대상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시작되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 시도가 뭔지는 모르겠어. 조금 위험하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크리에이티브한 시작이 될 수 있대. 자, 그 일련의 프로세스 조금 더 보자. 자, 뭐 하기 시작했냐? They started,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bring,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애들을 데려와서 into village, 자, building, 이거 울타리죠. 아니, 우리라고 합시다. 우리. 그럼 얘네들 키우는 우리도 치워주고 분사구문으로, 그리고 얘네들 어떻게 돼? 계속해서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함으로써 걔네가 성공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뭘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축화시켰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요거로 뛰어넘읍시다. 또 중간 과정에다 나오고 나서 얘네를 길들인다, 얘네를 좀 더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서 domestication 무슨 뜻이야? 가축화란 뜻이죠. 그런데 앞에 독특한 표현이 붙었죠. prey domestication. 그러면 얘네를 데려와서 인간이 돌보는 과정에서 가축화가 발생하는데 그거의 목적은 뭐라는 거야? 먹이로서 가축화가 되었다는 거지, 인간한테. 자,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얘네를 길들이는 게 우리의 먹이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됐다는 거지. 어떤 거요? 시도들이 시작. 여러 가지 시도들이 시작되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거의 마지막 주에 오면 되겠죠? 여기 있어요. 어딨냐? 자, 그것들은 간단한 일이었지만 걔들한테 했던 것처럼 어떤 걸 하기 시작했냐? 행동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쉐이핑, 무언가를 갖추기 시작했어. 모양새를. 근데 뭐를 통해서? 직접적인 조작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전에는 풀이나 이런 걸 주로 먹이다가 이제는 사료를 먹임으로써 뭔가 인간이 먹기에 굉장히 좋은 육질의 소고기를 생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조작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변형을 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축가를 좀 더 어떻게 돼? 우리의 의도 맞게 좀 골랐다는 거지. 됐나요? 그리고 특정한 개체, 다시 말하면 어떠한 동물을 내가 가축화시키고 키워내야겠다라고 하는 그 선택이 breed는 동사로 쓰면 되죠? 이게 사육하다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육하다, 뭐 raise 쉽게 쓸 수 있고요. 기르다의 rear.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가축하라고 나온 게 데려와서 키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육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육한다고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동사도 같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사육하는 대상을 특정시켰죠.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다? 그치. 최초의 시도들이었다. 단계였다. 뭐를 위한 거였어?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듯이 많은 고기를 얻기 위한 그런 가축과의 시도였다. 다시 말하면 햄버거는 뭐예요? 식량이죠. 소고기 패티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엔 인류의 어떤 식량, 먹이 여기까지 다가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1번은 왜 안 될까요? 자, 건강 문제가 아니죠. Rely heavily on processed food. 이거 무슨 뜻이야? 가공식품이죠? 그러면 rely on이니까 가공식품에 매우 많이 의존한 그런 식단들은 결국에는 렉은 부족하다는 뜻이잖아. 뭐가 부족하다? 영양분의 부족을 얘기한 건 아니죠. 자, domestication. 가축과 관련이 있어. relate to. 뭐로 이어졌냐? food source의 발전으로 이뤄졌다. 뭐에? 현대 인간들을 위한 푸드 소스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식량이죠. 그래서 가축가로 만들어진 식량이니까 2번이 바로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빨리빨리 돌아가는 빠른 속도의 현대 사회는 요구합니다. 편리하면서 빠른 식사 선택. 그래서 패스트푸드가 뭐 요구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안 되죠. 자, 4번에 부적절한 조치 또는 취급. 그러면 가축화시킨 동물로부터 우리가 고기를 얻는데 걔네를 갖다가 취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깔끔하게 안 하거나 위생을 제대로 못 지켰어. 그런 부적절한 문제가 결국에는 그쵸, 음식으로 만들어진 질병을 야기시켰다고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얘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reliance, 의존. 근데 과도한 의존이니까 과도한 의존이라고 씁시다. 어디에 의존하는 걸까요? 이렇게.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가축화를 선택적으로 했다 했잖아. 그러면 가축화된 종에 아주 적은 수에 의존하는 것은 푸드 시스템을 vulnerable 무슨 뜻이야? 취약한. 그래서 걔네 선택수가 너무 줄어들어서 시스템 자체가 위험해, 안 좋아라고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2번을 명확하게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3, 4번 마저 할게요. 어차피 뒤에 얘들아 오답이 많이 없고 내용이 많이 없어가지고 요거 자세하게 좀 다뤄보자. 자, 우선은 주어진 단어에 엄청 큰 힌트가 있어요. 오픈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오픈소스는 요즘에도 진짜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말에 다 들어있죠. 어떤 소스가 있어요, 얘들아. 근데 그 소스를 누군가가 폐쇄시켜서 자기네끼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다 개방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픈소스는 적어줄게, 얘들아. 공개적으로 접근과 수정이 가능한 정보를 통칭하는 말이죠. 그럼 얘들아, 이걸 들었을 때 너네 딱 생각나는 거 없어? 누구나 와서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수정, 편집을 할 수 있는 플랫폼. 뭐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나무위키 얘기하는 거야. 맞아. 그런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막 이 사람 저 사람 오는데 어쨌든 오리지널 오픈소스 코드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창의성이 어떤 의미에서 오픈소스랑 연관돼 있는지를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됐죠. 알아봅시다. 자, 어디부터 가시면 되냐? 어디로 가실래요? 이거 그냥 동력이죠? 참고적으로 하시면 되고 모르셔도 돼요. 자, 그러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혁신의 동력. 뭐 때문에 혁신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증가된 뭐 덕분이죠? 능력 덕분이다. 능력은 무조건 투부정사로 수식어구 봤죠, 여러분? 네, as well as로 좀 여러 개 받긴 하네요, 이렇게. 그래서 as well as로 투부정사 한 번, 투부정사 한 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원래 순서 있게 해석하기지만 우린 그냥 보자. 자, reach out 어떻게 하는 거죠? 서로
접촉하거나 연락이 되는 거죠. 손을 뻗어가지고 딱 닿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랑? 얘네랑.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reach, 접촉할 수 있으면서 그들과 뭐 할 수 있어? exchange,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바로 빌리다 이런 뜻이죠.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불러올 수 있고 그 아이디어들을 심지어 blend, 무슨 뜻이야? 섞다 이런 뜻이죠. 내 것과 섞어서 투부정사, 부사로 결과라고 봐도 무방해요, 여러분. 뭐가 나와? 그렇지,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something new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에 이미 오픈소스가 많이 있죠.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그걸 내가 가져와서 섞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 결국엔 다른 사람과의 익스체인지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오픈소스는 어떤 개념이 들어갈 수 있어? 아니, 크리에이티브에 들어가자, 이거. 이노베이션은 똑같으니까. 자, 뭐예요? 교류. 그 다음에 혼합. 이 두 가지로서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지. 4개 다 넣진 않아도 되죠? 교류에 접촉의 의미가 있으니까.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무언가 섞이고 교류함으로써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결합의 창의성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합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무언가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뭐를 인정해야 되냐? 동격의 대수로 acknowledgement를 설명하는 거죠. 그럼 얘들아, 결합한다는 창의성은 어떤 개념을 인정해야 돼? nothing,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부정해 주기로 했죠? 진정으로 독특한 것이, 유일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왜? 고유하지 않고 누군가랑 계속 만나서 만들어진 게 창의성인데 어떻게 창의성이 고유할 수만 있겠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적어도 자, 아니라는 거죠. 뭐가 아니라는 거야? 자, 창의성이 만들어지진 않는다는 거야. being constructed, 그냥 만들어진다고 해. 완전히 어떻게? from scratch. 이거 관용 표현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죠? 맨 처음으로 란 뜻이야. 맨 처음부터도 괜찮아요. 그러면 완전히 갑자기 무에서 유가 팍 이렇게 창조되듯이, 탄생하듯이 완전히 처음부터 무언가 만들어진 개념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 왜 그런지 알죠? 결합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창의성이 계속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that notion은 당연히 이 개념 얘기하는 거죠. combinatorial creative 하다는 것은 뭐와 만나냐? 상당한 저항을 만나긴 합니다. 맥락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이 설명이 되다가 이 개념은 저항을 만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반대가 될 수 있죠. 어디? 창의력 세상에서는 이게 약간의 반대가 있을 수 있어.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무언가 to create, 창의한다는 거, 만든다는 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blank 캔버스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 빈 캔버스는 뭐가 되는 거야?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거랑 같은 개념이지, 얘들아. 이렇게. 빈 캔버스에 처음부터 애초에 무언가 완전히 만들어지는 것 같은 개념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내용이 뒤집어졌나? 기존의 생각이 다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다행히도 however라고 하는 그치 연결사가 도움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수많은 데이터들은 존재하고 있어. 그럼 이것도 이노베이션, 크리에이티비티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자, 얘네들은 만들어져 있어. 왜? 그치. support, 무슨 뜻이야? 뒷받침하다. 그러면 이미 여러 가지 영향들, 그리고 사람들한테 끼친 영감, 다시 말하면 기존의 다른 생각들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데이터, 다시 말하면 이미 많은 데이터로 인스퍼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이 나오니까 온전히 혼자로 블랭크로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힘 도와지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내가 참고하거나 영향받을 수 있는 애들이 너무나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다시 한번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자, 크리에이티비티는 그쵸, 교류와 혼합과 섞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단독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지. 고유성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요즘 시대에는. 자, 나왔죠? 그래서 하나의 예시가 나올 뿐이잖아, 얘들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나 했어. 만약에 빈칸으로 나온다면 이거를 갖다 응용해서 할 수 있겠죠. 뭐라고 했냐?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모든 창의성은 이 단어 중요하죠. 무슨 뜻이야? derive가 그쵸, 어디서 나오다 이런 뜻이니까 파생적. 파생적이란 것도 고유한 개념은 아니죠. 얘 뭐의 반대야? 유니크의 반대 아니니? 그쵸? 고유한 건 지 혼자 자체로 존재하는 건데 얘는 어디로부터 나온 거니까 본문에는 유니크랑 반대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끝났죠? 그래서 결국에는 디즈니라고 하는 그 어떤 창의성이 너무나 중요한 여기 회사에서도 뭐 한다?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재활용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기존의 것에서 활용되고 파생된 개념이다 라고 했으니까 주제가 명확한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픈소스 코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또는 파생됨 이란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보이니? 그래서 오픈소스 코드는 연결되고 파생된 개념으로 사용됐다고 보시면 되죠. 자, 선지만 봅시다. 자, 독창성과 그 다음에 고유성을 나타낸 말이 아니죠? 이거 반대로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여기에만 의존한다? 그러면 크리에이티비티의 특징을 나타낸 거지 기술의 의존도를 얘기한 적 없으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대중의 기여 나온 적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대중의 기여가 혁신을 이끈다 나온 적 없죠. 창의적인 어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뭐의 덕분으로 돌리다 이런 뜻이죠. Be credited to. 그럼 누가 작품을 딱 냈어. 그러면 아, 이 사람 오리지널 크리에이터가 누구야? 라고 한다는 거. 근데 이건 틀린 거죠. 오리지널 크리에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파생하고 덧대고 영향받아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어. 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 하는 거?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것이다. 뭐로부터? 다른 아이디어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져와서 어떻게? 첫 번째, 그치, 두 번째. 그 다른 사람들이 한테 가져온 그 아이디어 위에 새로운 것을 쌓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얘기한 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5번 과정이라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보고 쉬는 시간 갖자, 얘들아. 이거 하나만 더 보자. 자, 요거는 간단하게 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가보자. 자, 우리는 낮은 길로 이끌어진 손이 있어. 그럼 여러분이 읽는 순간 이 낮은 길은 어딘가를 무조건 파악했다는 걸 알고 있죠? 낮은 길로 가는 이 손이 어떻게 할지 다 알고 있다. 그럼 낮은 길이 명확하게 뭔지 파악하는 게 아주 관건이죠. 자, 프로이드는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얘들아, 혹시 심리학자 중에 진짜 유명한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 알아? 그 사람이야.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고, 이 사람은 무의식과 의식을 굉장히 많이 다룬 심리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야. 자, 어쨌든 이 사람은 구분했대. 그럼 낮은 길이 있으면 왠지 높은 길도 있을 것 같잖아? 맞아요. 자, 어떤 거? 컨셔스와 언컨셔스 마인드를 비교했답니다. 그리고 구분했답니다. 자, 근데 잠깐 추가적인 설명하자면 오늘날의 어떤 무의식에 대한 이해는 프로이트가 봤던 그쵸? 그 무의식과는 서로 같지는 않아. 자, 그러면 그 무의식은 어떤 것이냐? 얘는 자, 억압된 충동 그리고 본능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들아 우리 억압된 하나 했지. 그거 한 번 더 정리하자. 얘 비슷해요. 이게 억압시키다야. 이렇게. 그래서 press 시리즈로 나가죠. 그래서 suppress 그 다음에 oppress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 두 번이에요. P 두 번 쓰세요. suppress. 됐죠? 자,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이해하는 무의식의 세계와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무의식은 좀 달라. 프로이트가 생각하는 무의식은 약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나서 it's a cooler and bigger information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it은 누구냐?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무의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의 무의식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뭔가 냉철하면서 뭔가 충동, 본능 이러니까 뭔가 야생적인 느낌이 있는데 조금 더 정보를 다루고 있는 처리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조금 더 뭔가 이성적인 면모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파악했어. 낮은 길, 높은 길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야. 맞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일체 사고는 작동하는데 두 가지 트랙, 경로로 작동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의식하고 이거 deliberate 무슨 뜻이야? 의도적으로 하는 사고를 높은 길이라 명명하겠고 두 번째 무의식적이면서 자동적인 거 3사라고 하자 얘들아. 그걸 낮은 길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핵심만 보자면 무의식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로우 로드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그럼 로우 로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물론 대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우선은 저렇게 의식과 의도가 들어가 있는 얘는 어떤 거래? 성찰적인 측면이 있대. 높은 도로는. 그럼 무의식이 관여하는 낮은 도로는 어떤 거야? intuitive. 무슨 뜻이야? 직관적인. 왠지 느낌이 그래. 그쵸? 알 수 없지만 왠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왠지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지금 운전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간단히 보자면 우리가 consider driving, 운전할 때 your brain and hands know how to move into the right lane. 자, 오른쪽 차선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 의식이야, 무의식이야? 의식이죠. 그쵸? 오른쪽 차선 어떻게 해야 되고 깜빡 잊고 옆에 하면 되겠죠? But you are like most driver. 너가 근데 일반적인 드라이버라면 you can consciously 바로 나오죠. 너는 can consciously explain. 의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그쵸?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주어진 단어에서 이게 있었죠. 너가 뭐 할지는 무의식이 결정해. 왜? 무의식이 그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they would turn right, straight out. 그럼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뭔가 똑바로 가는 걸 선택할 거예요 라고 한다는 거야. 하지만 that은 여기 뭐야? 얘네들이 저는 이렇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네 직선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steer 하면 조종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실제 운전자를 도로에서 차선을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야. 그럼 저 의식적으로 생각한 거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자, 실제로는 어떻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긴 다음에 의식과는 다르게 뭐 한다? 무언가 reverse, 뭐 되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거 운전대죠. 운전대를 어떠한 방식으로 되돌리는 게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하는 거에 제대로 된 방법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게 되면 제대로 차선 변경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무의식이 그쵸? 우리가 이걸로 보면 되죠? 무의식의 조종이 우리가 차선 변경을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끔 다 알려주니까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끝! 자, 그럼 가장 관련성 있는 애를 바로 찾아보자. 자, 우리의 무의식의 마인드. 물론 의식을 소개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무의식이 많은 것들을 컨트롤한다고 얘기했죠? 자, 얘는 정보를 처리한다. 너를 위해서. 근데 그걸 어떻게 의식적인 거가 생각이 오면 충돌이 되네? 이렇게 되지 않고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한다고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래서 무의식에 관련된 3번 특징 바로 정리했으면 됐죠.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쉬는 시간 줄게요. 10분 쉬고 나서 뒤에 것도 합시다. 어법까지 다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구두 테스트 볼 학생들을 볼 수 있어요. 잠시만요.
있어. 쓸 수 있어. 쌤한테 주면 돼. 모두 테스트 대상 아니죠? 네. 머리. 잘했어. confidential. 사실 비밀 그다음에 taxation. 텍세이션 과세 과세가 뭐 하는 행위야? 그 세를 나도 뜯는 거 맞아. 뜯는 거야. 네. 부과하는 거? mastery. 숙달 맞아. 영상이고. press coverage. 언론 보도 오케이. state of the art. 최신의 그다음에 constituent. 요소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보자. institutionalize. 제도화하다 알겠어. 통과. 반환된 누구지? colonial. 식민지 맞아. transcribe. 필사하다 필사하다가 무슨 뜻이야? 그 책이 있으면 똑같이 적는 맞아요. deposition. 퇴적물 transit. 운송 ponder. 숙고하다 recession. 불황 give in. 복종하다 그다음에 여기서 써놨구나. subordinate. 네? subordinate. ordinate라고 외웠을 것 같아. subordinate subordinate. 하위에 두다 몸을 하위에 두다 맞아. 복종시키다 약간 이런 뜻이. 네. 그리고 된 것 같아. 된 것 같아.